1,000원짜리 빵이나 파는 집이랑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니. 시어머니께서는 수진 씨네 친정이 1,000원짜리 빵이나 파는 집이라며 무시하시는 말을 서슴없이 하셔서 며느리 수진 씨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그토록 무시받던 며느리 수진 씨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진 씨와 남편 민수 씨의 상견례 날을 기억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문제의 조짐이 보였어요. 수진 씨의 친정은 작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수진 씨가 고등학교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 친정어머니가 혼자서 가정을 꾸려오셨어요. 보험금으로 받은 약간의 돈으로 작은 무인 빵집을 시작하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빵을 굽고 동네 분들에게 판매하며 수진 씨 남매를 키우셨죠. 반대로 민수 씨네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민수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만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셨던 덕분에 상당한 퇴직금과 보험금을 남겨두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미천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최근 몇 년간은 주식 투자에 완전히 빠져 계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어머니가 소개를 하실 때였어요. 저희는 작은 동네에서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는 작은 가게이지만 나중에 선물로 좀 드리고 싶네요. 친정어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시자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그런 무인 가게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힘드시겠어요? 말로는 공감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무시가 느껴졌어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소개할 차례였습니다. 저희는 글쎄요. 남편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다행히 남겨둔 게 좀 있어서요. 요즘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몇 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봤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세요라고 대답하셨지만 시어머니의 무시하시는 태도에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빵집이나 그런 장사는 글쎄요. 하루 종일 일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저는 머리로 일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 순간 수진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정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 없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민수 씨는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어머니 말이 좀 심했지.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셔서 나쁜 뜻은 아니셨을 거야. 하지만 수진 씨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수진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셨어요. 수진 씨의 친정어머니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직접 빵을 굽고 작은 매장에 진열해두면 동네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며 돈을 넣어두는 무인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수진 씨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1,000원짜리 빵이나 파는 게 뭔 자랑거리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식 투자 실력은 생각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시아버지가 남겨둔 목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손실이 나기 시작하자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나 좀 급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시어머니는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또? 이번이 몇 번째야? 주식으로 돈 번다면서 왜 자꾸 빌리려고 해? 이번엔 정말 확실한 종목이야.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친구 김권사님에게는 둘째 학자금 때문에라며 300만 원을, 옆집 아주머니에게는 급한 일이 생겨서라며 200만 원을 빌렸어요. 하지만 수진 씨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 주식 하나만 잘 골라도 몇백만 원은 우습게 버는 거야.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진 씨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아는데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주식 투자 자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늘 또 50만 원 벌었어.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 사실 그날은 30만 원 손실을 본 날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꼭 수진 씨를 보며 한마디씩 덧붙이셨어요. 너희 친정은 솔직히 좀 한심해. 평생 그렇게 땀 흘려 일해봐야 남는 게 뭐 있겠어. 수진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해봐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라며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의 친정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작은 무인 빵집이지만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꾸준히 장사를 이어가셨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돈을 다 넣지도 않으시고 빵을 가져가신 걸 발견한 친정어머니가 직접 찾아가서 빵을 더 드리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깜빡하신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신 것 같더라. 그냥 빵 하나 더 드리고 왔어. 또 다른 날에는 중학생 아이가 빵값을 제대로 못 넣고 가는 걸 보시고도 그냥 넘어가시더니 나중에 그 아이 엄마가 사과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빵 한 개가 뭐가 중요해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바로 수진 씨의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친정 어머니의 인품은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저분은 정말 마음씨가 고우셔. 누가 어려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무인 빵집 하시는데 정말 정직하게 하셔. 절대 바가지 씌우는 일 없어.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2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주식 투자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손실이었어요. 이런 건 투자할 때 흔한 일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손실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빌린 돈까지 합쳐서 투자했던 금액이 위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해. 분명히 오를 거라고 했는데.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이 날아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만만하셨어요. 곧 오를 거야. 내가 워낙 공부를 많이 했거든. 하지만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무슨 급한 일인데요? 좋은 기회가 생겼어.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총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빌렸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진 씨 앞에서만큼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었던 주식들이 연달아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명히 오를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도 수진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말이에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약속한 날짜가 지났잖아. 권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의 학원비 때문에 달라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어머니 일이 좀 심각한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셨는데 그것도 빌린 돈까지 써서 투자하신 것 같아.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니. 얼마나 심각한 건데. 퇴직금 2억은 거의 다 날아갔고 친척들이랑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거의 1억이 넘을 것 같아. 집까지 담보로 대출 받으셨대. 그 다음 날 수진 씨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절망에 빠진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나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수진 씨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퇴직금 2억이 거의 다 날아갔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도대체 어떻게 갚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집뿐인데 이것마저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다 못 갚을 것 같아. 수진 씨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친정을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솔직히 속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꼴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제 어쩌시려고 하는 생각도 스쳤고요. 하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집은 있으시잖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어요.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동안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난 체 했는데. 이제 어떤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지.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하시네.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친정어머니와 자신을 무시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과거의 일들이 뭐가 중요하지? 수진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셨어. 아이고 그래. 그럼 많이 힘드시겠구나. 친정어머니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수진아, 사람 일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야. 어머니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야. 그런데 엄마, 시어머니가 그동안 엄마를 많이 무시하셨잖아. 상견례 때부터 시작해서. 친정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그분도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셨을 거야. 남편 잃고 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는 너무 착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도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 솔직히 말하면 좀 속상했지.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셨을 거야. 며느리가 좀 더 잘 사는 집딸이었으면 하는 마음 말이야. 친정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수진 씨는 놀랐어요. 그런 건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가 힘드시다는 거 아니겠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야지. 엄마. 수진아,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야. 지금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중요해. 친정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수진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죽 사왔어요. 죽부터 드셔보세요. 아니다, 생각 없어. 이럴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 이따가 먹을게. 수진 씨가 시어머니 앞에 다시 고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셨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지식이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께서 가장 소중한 건 잃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뭐가? 가족이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인 저도 있고.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동안 친정 어머니를 무시하신다고 느꼈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상처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힘드신 걸 보니까 그런 건 정말 사소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셨을 거예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결혼시키고 주식 투자도 어쩌면 그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셨을 수도 있어요. 수진아, 친정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다고요. 수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있잖아요. 친정어머니의 1,000원 무인 빵집 이야기 기억하세요? 어머니께서는 그걸 작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어머니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희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가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거구나. 어머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돈 조금 벌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부끄럽다. 너희 친정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나도 작은 일이라도 배워서 해보고 싶구나.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친정어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빵을 굽고 계셨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사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상견례 때부터 시작해서 사돈을 무시하는 말들을 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어머니는 놀라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직접 사과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거든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로 큰 실패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돈께서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일이었는데 친정어머니는 잠시 놀라셨다가 따뜻하게 시어머니를 맞아주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실은 부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어요. 혹시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빚도 갚아야 하고 이제는 정말 발로 뛰며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어머니의 무인 빵집을 도우시던 시어머니가 차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사돈, 빵도 좋지만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반찬도 같이 팔면 어떨까요? 저는 그동안 아들 키우면서 반찬 만드는 데는 자신이 있거든요.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반찬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평생 가족들 반찬을 해왔으니까 그건 제가 맡을게요. 그리고 무인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배운 경영 마인드를 작은 장사에도 적용해보고 싶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단골 고객들을 관리하고 주문도 미리 받고. 물론 작은 규모지만요. 친정어머니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은 정성 반찬과 빵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육체적인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드셨어요. 사돈, 정말 어떻게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저는 온몸이 다 아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도 점점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시어머니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정말 신기해. 주식으로 하루에 몇백만 원을 벌 때보다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도 더 뿌듯해. 시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숫자였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게 느껴져. 그리고 우리가 만든 반찬을 드시고 맛있다고 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정말 보람이 있어.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두 분의 정성 반찬과 빵집은 동네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반찬집 가봤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엄마가 같이 하시는데 정말 맛있어. 그래.
나도 가봐야겠다. 특히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이 맛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비결이 뭐 있나요? 그냥 정성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아들 키울 때부터 만들어 오던 방법이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 정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주문 관리하는 방식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작정 만들기만 했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니까 훨씬 좋네요. 저도 사돈께 많이 배워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방법,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성실히 일하시고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빌렸던 돈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권사님, 약속보다는 늦었지만 일부라도 먼저 갚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김권사님에게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먼저 갚으러 가셨어요. 어머, 정말요? 그런데 무슨 일 하세요? 작은 반찬집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와 함께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김권사님은 이전에 거만했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놀라셨어요. 권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진짜 일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빌렸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조금씩이라도 갚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정도 흘렀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두 분이 함께 번 돈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노력으로 시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빌렸던 돈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 빚은 모두 정리할 수 있었어요.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두 분의 우정은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다르던 두 분이 이렇게 좋은 동업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친정어머니가 동네 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보니까 사람의 진짜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시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1,000원짜리 김치라도 정성으로 담그면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일이야. 이제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변화는 수진 씨와 시어머니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수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때 나에게 해준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 가족이 있다고 했던 그 말. 어머니, 나는 그동안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어. 너희 친정어머니도 너도. 정말 부끄럽다. 시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야 알겠어. 진짜 부자가 뭔지.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진짜 부자구나. 수진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가.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남편 민수 씨도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이 감동했어요. 여보, 고마워. 어머니를 도와줘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스스로 변하신 거지. 그때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야. 1년이 지난 지금 정성 반찬과 빵집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사돈,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니까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뜻이세요? 혼자 계신 할머니들 중에 반찬 사드시기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는 가끔 무료로 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우리가 번 수익의 일부로 장학금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제안에 친정어머니도 크게 공감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거죠.
두 분은 이제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수진 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화도 많이 났고요. 수진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나름의 외로움과 불안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주식 투자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죠. 맞아. 어머니도 결국은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야. 그리고 친정엄마를 보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감싸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수진 씨는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소중합니다. 어머니, 오늘 엄마랑 새로운 메뉴 개발하신다면서요? 응,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어 보려고 해.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제 두 분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셨어요.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담보대출마저 모두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수진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정말이야. 우리가 1년 동안 번 돈으로 마지막 대출까지 모두 정리했어.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거요? 너희들과 진정한 가족이 되고 사돈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적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만든 음식들로 가득한 상을 보며 모두들 감동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네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좋은 파트너가 되실 줄이야. 수진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두 가족 사이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두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주의 가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우리 도시락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주문하더라고. 친정어머니가 기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김할머니께서 우리가 가끔 무료로 드리는 반찬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 시어머니도 뿌듯하게 덧붙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진 씨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분의 영향으로 동네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성 반찬과 빵집 사장님들 보니까 나도 뭔가 좋은 일 하고 싶어져. 그러게,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두 분이 시작한 어려운 이웃 돕기 운동도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가 정말 따뜻해졌어. 그러게, 서로 도우며 사는 진짜 공동체가 된 것 같아. 지금 시어머니는 말씀하세요. 내가 주식 투자로 몇 억을 벌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자인 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수진 씨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마음이 부자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부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친정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맞아요. 돈은 잃어도 또 벌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인연들은 정말 소중한 거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변화는 수진 씨에게도 온 가족에게도 그리고 동네 전체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성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일어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1,000원짜리 김치라도 정성으로 담그면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일이야. 시어머니의 이 말에는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